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도 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았던 귀성객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귀경 행렬에 나섰고 일찌감치 고향에서 돌아온 시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마지막 휴일을 보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닷새간의 연휴가 끝나가는 광주 송정역. 고향의 정이 듬뿍 담긴 보따리를 나르던 귀경객들이 쉴 새 없이 대합실로 밀려듭니다. 명절 때마다 먼 길을 오가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가족이 주는 힘은 고단함을 금세 잊게 합니다. 부모님이랑 헤어지는 건 아쉽고 명절 음식 말고 부모님 음식들 조금 이제 못 먹으니까 조금 그게 아쉬워요. 고속열차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승강장에서는 배웅하러 나온 가족들과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연휴 동안 이어졌던 무더위가 힘들기도 했지만 고향에서 얻어가는 넉넉한 인심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연휴 동안에 푹 재밌게 잘 쉬었어요. 그리고 너무 즐겁게 놀다 보니까 복귀하면 이러는데 굉장히 재충전이 엄청나게 업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만나서 너무 좋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할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역과 터미널에서 아쉬운 석별의 시간이 이어진 반면 비엔날레 전시장에는 막바지 연휴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감상하는 현대 미술의 정수는 추석 연휴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시 보고 기운을 많이 얻어가고 싶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15일 광주 비엔날레를 아빠랑 와서 잘 즐기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힐링 많이 느끼고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둥근 달처럼 즐거움이 가득 찬 추석 연휴를 보낸 이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중요 사건의 신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2 신고는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일평균 1,4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중요 범죄 신고는 지난해보다 22.5% 늘어난 5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112 신고는 일평균 1,754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17.9% 감소했습니다. 전남 장성에는 제철 채소와 갖은 양념을 버무린 뒤 순수하게 발효만으로 완성하는 집장이 있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해 배앓이에도 좋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쌈장 대용으로도 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라져가는 집장을 이어가는 임화자 명인의 조리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집장 만들기가 한창인 장성의 한 전통식품 연구소. 콤콤한 냄새와 함께 등장한 쌀죽은 20일의 발효를 막 마쳤습니다. 국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쭉 떨어진 것이 아니라 냄새를 잡기 위해 메주가루를 넣고 가지와 고춧잎 등 5가지 야채와 양념을 잘 버무려 다시 일주일을 기다리면 고추장도 된장도 아닌 모습에 이름도 생소한 집장이 완성됩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야채즙의 깊은 맛이나 그대로 밥 반찬으로 먹거나 고기 먹을 때 쌈장 대용으로 딱입니다. 김봉화 명인은 지난 1996년 화려한 패백 음식 일색이던 전통 음식 경연대회에 홀로 집밥을 주제로 집장을 선보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발효 음식만 꾸준히 했습니다. 7, 8년을 한 번도 다른 음식으로 바꿔보질 않고 발효 음식 쪽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곳 피람서원에서 먹던 집장조리법이 마을로 퍼져나가며 지금의 장성 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중기 호남 대표 유학자였던 김인후 선생이 공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찾던 집장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끓이지 않고 이렇게 발효만 시키기 때문에 훨씬 많은 유산균이랄지 또는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균들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채소가 들어가 채장, 두엄에 넣어 발효시키던 모습에서 두엄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집장.
된장, 간장이 봄이면 똑 떨어지는 집들이 많았던 옛 시절. 떨어진 재료를 보강하기 위해 제철 재료를 써 영양은 물론 새로운 맛까지 챙겼던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남도 음식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내년 말부터 설계 수명이 끝나는 한빛 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주민공청회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 영광을 시작으로 재개됐는데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영광군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빛원전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4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평가서에 반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한빛 1호기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전 계속운전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주민공청회 자체가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방사선 영향과 감소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집하는 수준인 탓에 질의응답 대부분도 기본적인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사전 의견 진술 신청자는 20여 명, 현장 서면 질문 접수는 2건뿐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제공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부족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 초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이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지 않는가.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한평군민들은 법원에 공청회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한수원은 어쨌든 치러야 할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26일 전북 고창에 이어 나머지 4개 지역의 주민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할 계획이지만 그게 언제쯤이 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 축구 무대에서 골 폭격을 퍼부으며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광주FC는 어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1차전에서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7대3 기록적인 완승을 거뒀습니다. 공격 축구의 전형을 구사하는 광주FC는 전반전을 2대1로 앞선 뒤 후반에만 5골을 몰아넣으며 대승을 이뤄냈고 공격수 아사니는 3골을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광주FC는 다음 달 1일 일본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상대로 아시아 축구 무대 연승에 도전합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내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남북관계 원로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다음 날 영암군에서 열릴 예정인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전공의 파업 이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있는 전남대병원의 전문의는 5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고 지난해 2명이 근무했던 전공의가 올해는 1명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